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일을 하며 사는 사람과 일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것인데요. 전자는 일을 인생의 도구로 활용하지만 후자는 일이 인생 자체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런 운명의 경향성이 드러나지요. 어떤 사주는 태생적으로 멈춤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일에 자신을 던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부를 쌓을 수도 있지만 정작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일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사주 유형은 모두 이런 저주를 타고났지요. 그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왜 그들이 멈출 수 없는지, 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지, 그리고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유형을 하나씩 해부해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사주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경고이자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비겁과다형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정확히 말하면 신뢰하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사주에서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 즉 형제이자 동료이자 경쟁자를 의미하지요. 이것이 과다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보입니다. 협업은 불가능하고 위임은 상상할 수 없게 되죠. 결국 모든 일을 혼자 떠안게 되는데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있죠. 처음에는 능력으로 버팁니다. 실제로 비겁과다형은 추진력과 실행력이 매우 뛰어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양은 늘고 몸은 지치며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모두 뒷전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조차 비효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취와 외로움도 함께 쌓아가지요. 인생의 끝에서 뒤돌아보면 그 모든 성취가 무슨 의미였는지 의문만 남습니다. 다음은 편인과다형이지요. 편인은 학문이나 사색, 지식욕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과다하면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가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지요. 존재 이유 그 자체인데요. 편인과다형은 물질적 성공에는 관심이 적고 오히려 지적 만족과 정신적 성취에 집착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즐기지 못합니다. 휴가를 가도 노트북을 들고 가고 주말에도 업무용 책을 펼치지요. 이들의 비극은 멈춤이 곧 죽음처럼 느껴진다는 점인데요. 편인이 과다하면 정인이 약해지는데 정인은 안정과 수용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능력이 결핍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목표를 찾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저렇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믿는데요. 결국 이들은 성공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인정받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식상과다형은 식상과 상관이 과도한 경우이지요. 식상은 창의력이나 표현력, 생산성을 의미하므로 재능이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나 크리에이터, 기획자, 개발자 등 창조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문제는 그 재능이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상 과다형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지요. 무언가를 만들고 개선하고 표현해야만 안정을 느끼는데요. 취미도 일이 되고 휴식도 생산적이어야 하며 명상을 해도 명상앱을 개발하고 여행을 가도 여행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들의 사주를 보면 식상이 너무 강해 정관이나 정제를 극하는 구조가 많지요. 즉 사회적 규범이나 안정적인 수입보다 창작 욕구를 우선시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충돌을 겪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지요. 창작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 영원한 작업실에 갇혀 살지요. 작품은 쌓이지만 건강은 무너지고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인간관계는 메마르게 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저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재 과다형은 돈과 성취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된 경우이지요. 편재는 유동적인 재물, 즉 사업이나 투자, 기회를 통해 얻은 부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과다하면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더 큰 성공을 꿈꾸게 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으며 휴가는 사치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성공하는데요. 실질적인 부를 쌓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감정과 관계를 희생시킨다는 것이지요. 사주에서 편재가 강하면 정제가 약해지고 이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이나 깊은 인간관계의 결핍으로 이어지는데요. 돈은 벌지만 가족과 대화가 없고 성공했지만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부자는 되었지만 친구는 사라집니다. 이들은 인생 후반부에 모든 걸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텅 빈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남았지만 웃을 사람이 없고 업적은 쌓였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지요. 결국 이들은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정관 과다형이지요. 정관은 책임이나 의무, 사회적 지위, 도덕성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과다하면 삶 자체가 의무가 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지요. 좋은 부모여야 하고 모범적인 직원이어야 하며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역할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사주를 보면 정관이 과다할 때 식상이 약해지지요. 식상은 자유로운 표현과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약하면 인생에서 기쁨과 재미가 사라지는데요. 모든 것이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규칙,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만 보입니다. 심지어 취미조차 의무가 되지요. 운동을 해도 건강관리 차원이고 독서를 해도 자기개발 목적인데요. 순수하게 즐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비극은 자신의 감정보다 역할을 우선시하다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주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비겁 과다형의 고립된 분투, 편인 과다형의 끝없는 탐구, 식상 과다형의 강박적 창조, 편재 과다형의 공허한 성공, 그리고 정관 과다형의 의무적 인생.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한데요. 바로 휴식의 부재입니다. 휴식이 없는 인생은 결국 인생이 아니죠. 그것은 그저 일의 연속일 뿐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명이란 결정론이 아니라 경향성인데요. 여러분이 타고난 사주가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각이지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비겁과다형이라면 의식적으로 타인을 믿고 위임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편인과다형이라면 지적 추구를 잠시 멈추고 현재의 행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식상과다형은 창작이 아닌 순수한 소비, 순수한 휴식을 경험해야 하고, 편재과다형은 돈이 아닌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관과다형은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기후일주 여명인데요. 목을 키워야 제 몫을 다하는 사주이지요. 시지의 해수, 일지의 유금을 놓아 식재관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월주의 병호, 연간의 정화를 놓아 인성이 왕한 사주이지요. 병화 정인이 지지 유금 천일균을 놓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정인은 학습 능력이요, 외국어나 문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쪽 방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진로는 조를 따라가는 법이나 재무 또는 외국이나 외국어 관련 분야 등의 진로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배우자 복이 본인 능력만큼 크지 않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